겉보기엔 멀쩡한 집.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벌레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빌라. 이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방과 집 구석구석에 벌레 흔적이 가득했죠. 우리 집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작은 틈을 막아줄까요? 방역 전문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현장이에요? 오늘은 입주한 지 한 달 안 되셨는데 바퀴벌레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바퀴 점검뿐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체크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 점검을 입주 전에 미리 하셨으면은 예방을 하셨을 수 있었을 건데 이거를 안 하셔가지고 입주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어제 바퀴벌레를 보시고 아예 집을 비우신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실까요? 대표님, 이 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되는 환경이 뭐가 보일까요? 일단 짐들이나 습도 정도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건데요.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당연히 깨끗해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살던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벌레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방 쪽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입주 전 점검 사례가 있나요? 아파트였었는데요. 낮에는 바퀴벌레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밤에 가니까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방 전체에 바퀴벌레 천국? 한 몇천 마리가 있을 정도예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사시긴 하는데 예전에 저희 환경이에요. 그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더럽게 쓰셔가지고 조금 바퀴벌레가 너무 번식해서 그냥 그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모르신 거지. 그래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왔는데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점검 의뢰를 하셨는데 난리가 난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작업들을 다 하고 입주를 하셨습니다. 대표님,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이 네. 집은 이런 문제가 있겠다, 어떤 문제가 있겠다 감이 딱 오시는 건가요? 예, 이게 특유의 냄새들도 있고 그리고 가구의 배치라든가 특히 습도에 민감한 편입니다. 집안에 사는 벌레들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거를 바로 켜서 체크하기 위해서 켜놓은 거거든요. 공기의 질과 습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게 대부분이 바퀴들이 싱크대 쪽에서 많이 사는데 이거를 안 열어보세요. 청소 업체조차도 보시면 이렇게 더러운 상태고 여기 바퀴들도 죽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퀴 알까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정도 벌써 죽어있고 알까지 있다는 건 이미 번식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깔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이런 걸 깔아놓으시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걸 절대로 못 깔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밑에 벌레들이 숨어서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바꿔줄 게 아니면은 이런 거를 깔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밑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벌레들이 숨어서 삽니다. 특히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집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쪽 여기 역시나 발견되죠. 여기 보시면은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퀴벌레가 이렇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틈새들이나 다시 이렇게 깔아놓으시는 거 얘네들이 숨을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거나 뭔가를 꺼내보지 않는 한 이 바퀴벌레 특성상 숨어 사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 소독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 소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전에 살고 있던 벌레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이런 틈새들까지 확인해서 네, 지금 깔아놓은 이런 곳이라든가 이런 바퀴벌레 흔적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뭐가 숨어 있었는지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차단함으로써 이렇게 입주 후에 문제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냉장고도 큰 가구 중에 안 움직이는 물건이거든요. 이런 밑에 틈으로 특히나 요 밑에로 음식물들이나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벌레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숨어서 살기에 적합한 장소죠. 그래서 미리 이따가 작업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따가 막아드릴 거긴 하지만 이쪽은 물이 넘쳐서 물이 나가게 하는 공간인데요.
이걸 대부분 넘치게 쓰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도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퀴벌레가 하수구에서 유입되는 바퀴벌레들이 저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안 쓰시는 분들은 막아놓는 게 좋죠. 좀 아까 말씀드린 곳이랑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세면대의 오버홀인데요. 여기서도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수구에서도 메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게 트랩을 설치했다고 해도 이렇게 찌꺼기나 부순물이 남게 되면은 이곳에 하수구를 통해서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랩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트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샤워할 때 물 때문에 저 밑으로 벌레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내려가지만 물을 안 쓰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을 안 쓸 때 미끄러운 그 플라스틱 부분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지만 오래되면은 찌꺼기들과 저렇게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트랩이 있는데요. 냄새를 차단하고 벌레 유입을 방지하지만 벌레들이 이런 찌꺼기 틈으로 올라와요. 이걸 타고 올라와서 빠지게 되지만 이런 머리카락이나 찌꺼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게 나쁜 방식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랩들을 관리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걸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바퀴벌레가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죠. 이쪽은 무슨 방인가요? 일단 여기는 보니까 짐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오랫동안 장시간 보관하시는 것보다 다리가 어느 정도 있는 선반 위에 올리셔야지 벌레가 밑에서 서식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보관을 하실 거면은 다리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낫다. 밑에는 최대한 띄어져 있으면 좋은 거네요. 안 그러면은 이곳에서 바퀴벌레나 다른 기타 벌레들이 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이 서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틈새들에는 벌레들이 살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죠. 특히나 짐들이 안 움직이니까요. 여기도 바퀴벌레가 있네요. 들어올 때 입주 청소를 하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들어올 때 입주 청소를 하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바퀴벌레나 벌레들은 계속 숨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저기 걸레바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고 소독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보시면은 여기도 천장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죽어 있죠. 저기는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레들이 죽어 있는 이유가 전등을 연결하는 전선이 천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구멍이 크게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전선이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위에서 사는 천장부에서 사는 바퀴벌레가 그런 통로들로 나와서 이런 벌레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되게 많네요. 이 정도 크기의 바퀴벌레가 나와서 죽어 있다는 거는 천장부가 습하고 원래부터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그러시기 전에 천장부 전선의 구멍을 틈새가 없게끔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입주 소독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네, 집주인뿐만 아니라 집주인분은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들어오기 전 내가 살 공간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도 입주 분쟁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태들을 고객님께 이게 전달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체크하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점 만점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으세요. 이게 나중에 막 벌레 채취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기도 해요. 습한 집들은 애기 키우는 집들은 특히 60, 70이 넘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습기를 높게 해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 있는 집들은 먼지 다듬이가 무조건 있어요. 먼지 다듬이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애기들 층간소음제나 그거를 계속 깔아놓고 환기도 안 시키고 그걸 안 치우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원인이 안 없어지는데 먼지 다듬이가 당연히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방역업체들이 약을 계속 갖다 뿌려요. 근데 안 없어져.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거든. 뭐냐? 원인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원인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 습도 문제라든가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구에 그런 것들이라든가 쉽게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직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점검하고 오시면은 이만큼 줄어들죠. 그러면은 벌레하고 마주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주방 쪽 근처 보면은 냉장고들이 계속 무거워서 방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들이 떨어지면은 이 밑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그러면 벌레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런 거 다이소에서 잘 팔거든요. 이런 거를 이 틈새에 맞게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음식물이 없어지니까 각종 벌레들이 생길 위험들도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냉장고 주위에 전체에 지는 거예요? 네네. 이 냉장고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유입을 방지시키고 음식물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정이 안 된 거는 움직이셔가지고 사방을 다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시면 이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바깥쪽은 청소가 되거나 닦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 밑에서 벌레가 생길 일이나 서식할 일은 없어요. 이것도 입주 전에 아니면은 입주 후에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최적의 조건으로 벌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주방과 인접된 주방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들도 최대한 막아주시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음식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 밑으로는 벌레들이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들 있잖아요. 가구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들은 다리 위에다 올려라. 근데 냉장고 같은 건 다리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런 큰 서랍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예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서 재밌네요. 네, 이것들은 저희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좀 작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챙김으로써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서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드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드리고 환경을 바꾸는 게 어떤 방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생활 습관들이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관리법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오버홀인데 지금 거의 안 쓰세요. 근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벌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들이 높아요. 여기는 그나마 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데 이쪽은 뚫려 있죠,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은 스카치 테이프보다는 은박 재질의 테이프 이걸 딱 붙여 놓으시면 확실하게 막히게 되죠. 저희 집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이소에 이게 파나요? 은박 테이프는 어느 곳이든 다 팝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구멍 크기에 맞게 이렇게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딱 먹히게 되죠. 아까 은박지처럼 생긴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박지 테이프로 대충이라도 확실히 막아놓으시는 게 예방에 좋습니다. 셀프 소독 방역 키트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을 셀프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비용이나 방역업체들의 비용들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이제 이런 용품들을 저희가 쓰는 제품 그대로 그리고 사용 방식들도 인스타에다가 올려가지고 잘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투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첨부가 돼서 들어가고요. 창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벌레들이 여기 창문가에도 많이 죽어 있잖아요. 이게 벌레들이 틈새들로 들어오는 건데 대부분 물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건데 여기도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벌레들이 유입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 많이들 아셔가지고 막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창문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틈새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기도 똑같나요? 모기, 파리 상관없습니다. 집에 스펀지로 된 수세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요 정도 크기로 자르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 밑에서 들어오는 유입구를 막아주시면 또 하나 방충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F킬러를 많이 집에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걸 요런 데다가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공기 중에 뿌리시는 것보다 이쪽에 뿌리셔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방충망의 크기의 구멍들은 대부분의 벌레들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뿌려주시면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F킬러는 이런 데다가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여기하고 유격이 있어가지고 모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다는데 이게 모헤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틈으로 들어요. 이 옆에 있는 틈. 그거를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모헤어가 없다. 그러면은 갈시던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그 장비는 뭐예요? 이거는 스팀기인데요. 아까 보신 하수구라든가 싱크대, 배수관 구멍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가정집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방치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 트랩이라는 게 제 기능을 하게 되고 제 기능을 함으로써 벌레 유입이나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 방역은 여성분들이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혼자 사시는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가 이제 좀 깨끗해지면서 청결성이 많이 자기 공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세대 분들보다는 지금 세대 분들이 벌레를 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더 예민하세요. 관리를 안 하시면은 트랩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싹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는 거죠. 벌레가 유입되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 상태면은 악취가 나겠죠. 이게 대부분의 집의 하수구의 상태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집인데. 근데 이제 사용량이나 습도에 따라서 이게 찌꺼기나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대표님 그 주사기는 뭔가요? 네, 이거는 방역업체 분들이 많이 쓰는 덕먹이식 주의법인데요. 바퀴들이 서식하는 주변이나 바퀴들이 다닐 만한 틈새들에 작업을 해서 바퀴들을 박멸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저도 MZ세대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업체들조차도 안 열죠. 벌레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방 쪽에서 문제되는 벌레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를 열지 않으니까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를 열어서 진공 청소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많은 곳들은 이런 경첩 부분에서 많이 살거든요. 이쪽 틈새들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어요. 그럼 지금 도포하고 계시는 약은 어떤 성분인 거예요? 유인 성분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바퀴들이 서식하는 곳 주변에 놓으면은 이 바퀴들이 이 약을 먹게 돼요. 그러면은 서서히 죽게 되고 밖에 나와서 뒤집어져서 죽어 있는 바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숨은 곳에서 바퀴들이 죽는다. 그럼 바퀴들이 또 이 바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도포한 후에는 웬만해서는 안 죽이시는 게 좋아요. 개체수가 많을 때는 좀 죽여야 되겠지만 개체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 벌레가 최대한 서식지로 가서 죽게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바퀴들이 같이 죽겠죠. 그래서 숨은 바퀴들까지 빨리 죽이려면은 저희가 하고 나서는 냅두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바깥쪽도 같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퀴벌레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이 안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근데 주변은 돌아다녀요. 음식물 냄새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약을 해줘서 이쪽 주변에 오는 바퀴들까지 효율적으로 빨리 죽여야 되겠죠. 그럼 냉장고 주변에서 바퀴들이 알을 잘 까는 곳은 어디예요? 주부님들이나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 틈새들에다가 뭘 집어넣으세요. 봉지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틈새들을 활용을 잘 하시죠. 아주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틈새들에 계속 이렇게 물건들을 넣어놓다 보면은 아까처럼 뭔가 안 움직이니까 벌레들이 그 안에 숨을 확률들이 높아져요. 주방 주변에 음식물과 물이 있는 데다가 뭔가 막혀진 틈새들이 많다. 그러면은 벌레들 보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냉장고 주변엔 냉장고만 딱 놓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짐 쌓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쌓아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바퀴벌레들을 보고 여기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뭐 제거를 하시던 움직이시던 방치를 안 하시면 돼요. 혹시 전자레인지 주변에도 생기나요? 네, 보면은 모든 가전제품에는 이런 열 환기구들이 다 있어요. 이게 따뜻하고 또 얘도 안 움직여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틈새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도 항상 청결하게 하셔야 되고 음식물을 쓰고 나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뭔가 쌓인 것이 있던지 이 밑에 까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바퀴벌레의 소골입니다. 이런 걸 뜯어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뒤에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해요.
방 안쪽으로. 특히나 정수기도 물이 있는 공간이고 이 또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 정수기도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밑에 이 안쪽에 환기 통로들 그런 곳들에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틈새들은 바퀴벌레가 생겼다 하면은 이렇게 뭔가 안 움직인다, 집에서 계속 쌓아두는 짐들이 있다, 그런 곳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벌레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작업 준비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런 찌꺼기들이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벌레가 밑에서 들어와서 이 찌꺼기들 틈을 타고 올라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확실히 차단 작업을 해드리는 거고, 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지 벌레들이 유입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꼭 맡겨야 되는 거죠. 저희는 찌든 때나 오래된 것들을 처리를 같이 해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해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꺼내셔가지고 저 찌꺼기가 안 생기게, 머리카락이 안 쌓이게 해주시면은 트랩이 원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구멍들을 잘 관리해야겠네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문제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다니는 게 100% 웬만한 거는 타업체들이 실패하는 걸 다 해결하고 다니는데, 원인을 만들지 않고 제거를 확실하게 하고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제가 경우 21년 동안 했는데 딱 매 눈으로 보는 거죠. 경호를 그게- 하셨어요? 네네네. 왠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멋있으시고. 아닙니다. 덩치가 지금은 가정집들을 경호하고 다닙니다. 아.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집마다 문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계속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 원인을 차단되면은 문제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없어지겠죠. 특히나 집에 사는 벌레들이 생기는 이유가, 밖에서 돌을 들어보시면은 바깥에 햇빛 쬐는 데는 말라 있는데 돌을 들어보면은 촉촉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곳에 벌레들이 있어요. 그게 습한 곳에 벌레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벌레가 없게를 해야 된다. 그거는 집안의 습기를 잘 조절만 하시면은 벌레들과 만날 일이 없어요. 지나가는 벌레는 있더라도 안에서 사는 벌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가는 벌레들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유입구들 차단하는 거, 그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들어오더라도 살지 못하도록 제습기를 그냥 폼으로 두시지 마시고, 에어컨에 있는 제습기라도 외출 시에 몇 시간씩 틀어놓고 꺼지게끔 만드시던지, 이 전용 제습기를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놔 가지고 낮 동안 외출하시는 시간에 돌게 해서 제습이 되도록 하면은 습기 관리가 훨씬 좋으니까 이 벌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겨울에도 제습기를 틀어야 돼요? 네, 겨울에, 왜냐면은 이게 외부하고 내부 온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너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보통 여름하고 비슷한 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제습을 어느 정도는 해서 적정 속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는 제습기를 끄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고, 2-3시간 정도 최소한 하루에 그 정도는 틀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보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작업한 현장들은 너무 꼼꼼하게 해놔가지고 뭐 예방 작업들부터 해서 지금 문제 있는 것들까지 다 확실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고 안 한 것 같은 곳들도 저희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서, 그리고 예방이 돼요.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저희가 커버를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문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입주 소독 시장이 대표님이 보기엔 어떻게 달라지실 것 같아요? 지금 입주 청소는 많이 하시는데 입주 소득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히나 외국 근로자분들이 여기저기서 생활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지금 알려드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바쁘시다 보니까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입주 소독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벌레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고객님들이 보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